크리스마스는 4세기부터 이어져 온 축일이었지만 17세기 영국 청교도 혁명 당시 잠시 금지되는 시기를 겪은 후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이르러 다시 부활하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크리스마스는 빠르게 상업화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와 선물 교환 같은 관습들이 이 시기에 정착했죠. 오늘은 이처럼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상징들의 유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세요!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은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어디서나 산타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죠. 산타는 터키의 성 니콜라스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몰래 선물을 주며 자선을 베풀었던 인물로 이 이야기는 유럽 전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그를 신터클라스로 부르며 12월 6일을 기념했습니다.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이 전통을 미국으로 가져가면서 산타클로스의 이야기가 미국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앞서 산타는 터키의 성 니콜라스의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산타의 모습이 성 니콜라스의 모습과 같았을까요? 사실 현재 우리가 아는 산타의 모습은 19세기 미국에서 만화가 토머스 나스트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된 것입니다. 토머스 나스트는 자신의 만화에서 산타를 빨간 옷을 입고 웃음이 가득한 친근한 이미지로 그렸는데 이 그림이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의 모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산타의 모습이 세계적으로 굳어진 데에는 코카콜라가 한몫했습니다. 1930년대 코카콜라는 겨울철 마케팅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타를 등장시켰습니다. 코카콜라 광고에서 산타는 활기차고 따뜻한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빨간 옷과 풍성한 체격 그리고 환한 웃음이 돋보였습니다. 이 광고는 엄청난 인기를 끌며 산타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산타는 코카콜라의 마케팅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모습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타의 사슴 썰매는 1823년 발표된 시 성 니콜라스의 방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작품은 흔히 크리스마스의 전날 밤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서 산타는 8마리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선물을 배달합니다. 이 이미지가 너무 사랑받아 지금의 산타 모습에 없어서는 안 될 설정이 되었죠. 빨간 코의 루돌프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1939년 몽고메리 워드 백화점의 마케팅 캠페인을 위해 작가 로버트 L. 메이가 창작했죠. 그런데 루돌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939년은 세계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했고 대공황의 여파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미국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상태였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활발히 시도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가운데 몽고메리 워드 백화점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람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루돌프입니다. 루돌프는 빨간 코 때문에 다른 술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만 짙은 안개 속에서 산타의 썰매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큰 감동을 주었죠. 이후 1949년에 발표된 루돌프 the Red-Nosed Reindeer라는 크리스마스 노래에서 루돌프와 산타클로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결합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몽고메리 워드 백화점의 마케팅 캐릭터였던 루돌프와 이미 대중적으로 자리 잡은 산타클로스를 연결하며 루돌프의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수 진 오트리가 부른 이 곡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루돌프와 산타의 협력 이야기가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후 루돌프는 산타클로스의 9번째 술록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원곡을 잠깐 들어보실까요? 네, 여기까지. 그 후 코카콜라의 산타와 몽고메리 워드의 루돌프는 함께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광고 스타라 할 만하지 않나요? 마케팅의 성공으로 탄생한 이 두 캐릭터는 따뜻한 감성과 희망을 담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상징 중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 기원은 16세기 독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독일에서 시작된 전통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트리의 모습으로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5세기 독일에서는 성경의 창세기를 기념하는 연극이 열리곤 했습니다. 이 연극에서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파라다이스 트리라는 나무가 등장했죠. 이 나무에는 사과나 과일을 걸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재현했으며, 이런 전통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상록수 장식 문화와 결합되어 현대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발전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로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겨울밤 나뭇가지 사이로 반짝이는 별빛을 보고 감동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 나무에 촛불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의 기원으로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 역사적 기록은 부족해서 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상록수 장식 전통은 독일뿐만 아니라 고대 북유럽의 율축제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축제에서는 상록수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상징으로 여겨 집안에 드리거나 장식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이 결합되면서 현대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전통은 독일 출신의 엘버트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과 결혼하며 영국 왕실에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1848년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왕자가 궁궐에서 트리를 장식하는 모습이 신문에 소개되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는 영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대중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의 탄생도 흥미롭습니다. 19세기 영국의 헨리 콜경은 축하를 더 특별하게 전하자는 아이디어와 함께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 덕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크리스마스 카드는 빠르게 대중화되었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카톡 이모티콘이나 메시지로 바뀌었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양말은 또 어떨까요? 크리스마스 양말의 전통은 성 니콜라스 전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성 니콜라스는 가난한 집안의 세 딸을 돕기 위해 밤중에 몰래 금화를 던져주었는데 금화가 우연히 벽난로에 걸린 양말 속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오늘날 크리스마스 양말 풍습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적 의미를 넘어선 전 세계적 축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상업화로 인해 세속화되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인들에게는 특별한 데이트 날로 여겨지기도 하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분위기 좋은 식당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은 한 번쯤 겪어봐서 아실 겁니다. 혹시 모쏠? 결국 크리스마스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구독과 좋아요가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잊지 마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